그날 할아버지의 90세 생신잔치가 열린 서울 근교의 넓은 집마당은 웃음소리와 박수로 가득했다. 하지만 내 남편 민준이가 내 귀에 속삭인 5마디가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저 사람은 당신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쳤지만 내 가슴에 칼처럼 박혔다. 5분 후 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이건 단순한 생일 파티가 아니었다. 3년 동안 쌓아온 가족의 거짓말, 비밀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혈육들. 그리고 내가 선택해야 했던 순간 착한 손녀딸로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요구하며 모든 가족을 잃을 각오를 할 것인가. 그 선택의 대가가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미처 몰랐다. 5년 만에 본 가족들의 얼굴은 낯설었다. 할아버지가 평생 운영하던 작은 제과점 체인이 성공하면서 지은 집은 화려하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넉넉했다. 잔디밭에 접이식 의자들이 놓이고 종이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누군가의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가벼운 팝송이 흘러나왔다. 보통의 가족 모임처럼 보였다. 축하 분위기 속에 약간의 어색함이 섞인 미소를 지으며 참아내는 그런 자리. 하지만 내 안에서는 이미 불편함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엄마는 손님들 사이를 오가며 포옹하고 눈물을 훔치며 립스틱을 고쳤다. 마치 자신의 결혼식이라도 된 듯했다. 아빠는 바비큐 그릴 옆에 앉아 날씨 탓을 하며 투덜거렸다. 동생 수민이는 여전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나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듯 나를 피하는 기술이 완벽했다. 나는 민준이와 함께 핑거푸드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처음 1시간은 평범해 보였다. 그러다 그분이 나오셨다. 휠체어에 앉아 나오신 할아버지는 머리가 단정히 빗겨 있고 옛사진에서 본 스웨터 조끼를 입고 계셨다. 모두가 레드카펫 스타처럼 박수를 쳤다. 나는 플라스틱 샴페인 잔을 쥔 채 서서 그분을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너무 건강해 보이셨다. 전화조차 받지 못할 만큼 아프다고 들었는데 얼굴은 매끄럽고 평온했다. 눈빛은 먼 곳을 보는 듯 자신만의 노래를 듣는 듯 했다. 나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인식의 불꽃이라도 기대하며. 하지만 아무 반응도 없었다. 나를 보지 않으셨다.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말이 잘 안 나와서 그래. 엄마가 갑자기 내 팔꿈치 옆에 나타나 속삭였다. 병 때문에. 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구멍에 불편함이 차올랐다. 나이가 들면 그렇다고, 사람들 멀어진다고. 내가 너무 민감한 거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며. 내가 오랜만에 왔으니 기억 못하실 수 있다고. 엄마가 잔을 들며 목소리를 떨었다. 90년의 지혜, 사랑, 그리고 관대함. 할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일으키셨어. 이 삶을 주신 분이야. 모든 걸 주신 분. 몇몇 손님들이 훌쩍였다. 뒤에서 누군가 아름다워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민준이를 힐끔 봤다. 그는 박수를 치지 않았다. 휠체어에 앉은 그분을 강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피부가 오싹했다. 왜 그래? 내가 조용히 팔꿈치로 찔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얼굴의 모든 세부를 외우려는 듯했다. 민준아, 내가 더 강하게 불렀다. 그때 그가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가방 챙겨. 나가자. 아무 일 없는 척해. 나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나오는 그런 웃음. 장난해. 그는 미소 짓지 않았다. 시선은 여전히 그분에게. 가방 챙겨. 지금. 무슨 소리야? 6시간 비행기 타고 왔어.
인해 심장이 빨라졌다. 몸이 먼저 위험을 느꼈다. 웃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안으로 들어가. 짐 싸. 나는 그의 얼굴을 살폈다. 장난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 손이 차가워졌다. 여기서 뭔가 아주 잘못됐어. 그 말뿐만 아니라 그 차분함이 무서웠다. 마치 하늘이 파랗다고 말하듯. 나는 휠체어 쪽을 다시 봤다. 그분은 움직이지 않으셨다. 손은 팔걸이에 놓인 채 완벽하게 정돈된 마네킹처럼. 민준이는 이미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위층에서 가방 지퍼를 여는 손이 떨렸다. 심장이 가슴을 두드렸다. 만약 민준이가 착각이라면 얼마나 창피할까? 2시간 만에 생신잔치를 떠난다고 엄마에게 어떻게 설명할까? 하지만 내 안의 불편함이 속삭였다. 착각이 아닐지도. 앞문으로 나왔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다. 차에 타서 문을 잠갔다. 클릭, 클릭. 민준이는 핸들을 꽉 쥐었다. 손등이 하얗게 됐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저 사람은 당신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 말이 공기 중에 매달렸다. 무슨 뜻이야? 당연히 할아버지시지. 누가 아니라고.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히스테리 직전. 물론 할아버지야. 누가 될 수 있겠어? 그 휠체어에 앉은 남자, 민준이의 목소리는 안정됐다. 당신 할아버지가 아니야. 나는 그를 미치광이처럼 봤다. 누가 가면 썼단 거야? 미쳤어. 가면 아니야. 그가 나를 봤다. 진심으로. 귀가 달라. 그의 귀. 귀. 캐서린, 난 얼굴을 기억해. 세부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래. 그의 확신은 뼛속에서 나왔다. 2009년 기차역에서 본 사람도 스케치할 수 있어? 얼굴 잊지 않아? 특히 귀, 그 남자의 귀는 할아버지의 것과 완전히 달라. 은의 위가 물처럼 출렁였다. 웃고 싶었다. 무너지는 웃음. 그럼 미쳤다고. 그게 뭐, 내가 속삭였다. 누구겠어? 민준이가 집을 봤다. 턱이 굳었다. 당신 삼촌. 뭐? 할아버지 젊었을 때 닮았다며 몇 년 전 내가 한 말이었다. 삼촌은 할아버지와 비슷했다. 체형, 얼굴 윤곽. 하지만 삼촌은 파티에 없었다. 오늘 안경과 수염 달았어. 민준이가 계속했다. 화장도 했을 거야. 나이 들어 보이게. 그리고 귀 모양이 완전히 달라. 민준아, 난 봤어. 캐서린, 난 알아. 나는 차창에 이마를 기대었다. 유리가 차가웠다. 그가 틀렸기를 바랐다. 안으로 돌아가서 그냥 어색한 파티로 끝나기를. 그 현실이 안전했다. 불편하지만 안전. 이건 어둠 속 절벽 같았다. 그럼 할아버지는 어디 계셔? 그 질문이 부서지듯 나왔다. 갑자기 모든 게 퍼즐처럼 맞춰졌다. 이상한 건배사, 과장된 눈물. 반쯤 빈 손님 목록. 나를 그분에게 가까이 못 가게 한 사람들. 3년 동안 대화 막은 것 3년이야. 내가 소리쳤다. 깨달음이 타격처럼. 마지막으로 할아버지와 통화한 게 3년 전 줌이었어. 피곤해 보이셨지만 계셨어. 내일 물어보시고 다람쥐가 토마토 훔친다고 하셨어. 조각들이 선명해졌다. 엄마가 아프다고 해서 그 후론 안 된다고. 다음에. 캐서린, 만약 나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어둡고 끔찍한 생각.
누군가 불러야 할 것 같아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경찰. 그는 고개 끄덕였다. 나는 차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폰을 쥐었다. 엄마의 미소가 떠올랐다. 눈에 안 닿는 그 미소. 모든 걸 망칠 거야에 내가 속삭였다. 캐서린. 민준이가 손을 잡았다. 넌 그걸 한 게 아니야? 가족의 실망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건 이 이야기에서 중요하다. 내가 과민하다고 생각했다. 드라마틱하다고. 그들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동생 수민이가 18살 됐을 때였다. 수민이는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섰다. 장학금 받은 대학으로. 엄마는 죽은 사람처럼 울었다. 가지마. 어떻게든 해보자. 좀 더 있어? 집에 있어? 2년 전 내가 18살 됐을 때 나는 여행 가방과 고개 끄덕임만 받았다. 성인이야. 이제 어른 돼. 아빠가 신문에서 눈 떼지 않고. 포옹 없고 눈물 없고 도움 제한 없고. 집에서의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 대학은 선택이 아니었다. 탈출이었다. 부모는 한 푼도 안 줬다. 졸업식에도 안 왔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도와주셨다. 조건 없이, 잔소리 없이 몇 달에 한 번 접힌 수표와 떨리는 글씨 메모. 도움 되길. 내가 자랑스러워. 할아버지는 나에게 빚지지 않으셨지만 그렇게 하셨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시고 세상의 비밀을 아는 듯한 목소리로 이야기하셨다. 제과점 뒷방에서 과자 만들기 가르쳐 주시고 설탕가루가 비처럼 날리는 걸 보여주셨다. 한 번 재고 2번 확인해. 그게 인생의 비밀. 제과뿐만 아니야. 그때 나는 할아버지의 사랑받는 손녀였다. 누군가에게 속한 느낌. 하지만 삶은 사람들을 떼어놓는다. 대학, 직장, 민준이 만남, 런던 생활. 극적인 도피가 아니었다. 기회, 일, 타이밍, 그리고 솔직히 안도. 멀어지니 쉽다. 부모 전화가 드문 걸 무시하기 쉽다. 침묵을 시차와 바쁨 탓으로. 명절 이메일, 가끔 중 모두 괜찮은 척. 마지막 진짜 대화는 3년 전, 2022년 3월 일요일쯤. 할아버지는 늙으셨지만 날카로우셨다. 내일 물어보시고 정원 이야기하셨다. 다람쥐가 진짜 범죄자야. 화면에 그분이 선명했다. 거실 배경, 같은 그림, 비뚤어진 램프. 런던에서 잘 지내? 문 항상 열려 있어? 집이란 단어가 이상했지만 알아요. 감사해요. 라고. 그게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 후 조용해졌다. 전화하면 자거나 피곤하거나. 엄마는 수민이 이야기로 채웠다. 내가 원하는 유일한 사람 빼고. 직감이 거짓말이라고 느꼈지만 증명 못했다. 나는 누르지 않았다. 3, 1. 남편이 있었다. 내가 가족에서 잘린 게 아니라 조용히 버려진 거라고. 봄에 엄마가 갑자기 전화. 할아버지 보고 싶으면 90세 생신으로 와. 9월 파티요. 나는 그날 밤 비행기 예약. 의미 있다고 생각. 변화의 순간이라고. 대신 모르는 사람들 속에 섰다. 잔디가 낯설었다. 이곳이 내게 아니었다. 방문자, 손님. 과민하다고 타이르며. 민준이가 가방 챙겨라고. 더 이상 상상이 아니었다. 경찰은 빨리 왔다. 사복 2명, 조용하고 전문적. 차 밖에서 우리와 이야기. 미치지 않게 설명하려 애썼다. 할아버지를 사칭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모르고 뭔가 잘못됐어요. 질문들.
차분하고 체계적. 마지막 본 건 언제? 방문 빈도? 왜 아니라고? 나는 대답했다. 목소리가 안정됐다. 민준이가 무릎에 손 올려, 다처럼. 그들은 고개 끄덕이고 집으로 갔다. 파티는 바로 안 끝났다. 소리 지르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더 나빴다. 현실이 희미해졌다. 잠들고 미소 짓지만 눈이 불안하고 어깨 굽고 대화 죽었다. 경찰이 사람들 따로 불렀다. 엄마와 이야기. 엄마는 짜증, 분개, 화냈다. 손짓 세게 머리 흔들며. 아빠는 울타리 보며 서 있었다. 경찰이 휠체어에 다가갔다. 그분은 가만히. 신분증 요구에 엄마가 지갑 가져왔다. 경찰이 살피고 말했다. 그분이 몇 마디 하고 고개 끄덕였다. 한 경찰이 전화 들고 갔다. 다른 한 명은 지키듯 섰다. 경찰이 차로 와 창 두드렸다. 근처에 있어요. 곧 연락할게요. 할아버지세요? 정말. 확인 중이에요. 하지만. 잘못됐어요. 그는 안 대답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엄마 전화. 거의 안 받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화와 울음 섞임. 가족의 경찰 불렀어. 무슨 짓이야? 나는 목이 막혔다. 런던에서 잘난 척. 아무것도 몰라. 여기 없었잖아. 우리가 한 건 그분, 우리, 가족을 위한 거야. 뭐 했어? 할아버지 어디 계셔? 물을 권리 없어. 우리를 모욕한 후에. 할아버지 어디야? 울음. 침묵. 무겁고 끔찍. 클릭. 끊김. 다음 아침 경찰이 호텔 문 두드렸다. 토할 것 같았다. 민준이 착각이길 바랐다. 하지만 그들은 할아버지가 3년 전 죽었다고. 가족 자진 진술. 2022년 3월 자연사. 사유지 매장. 나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다리가 안 느껴졌다. 검시관 확인까지 조사 중. 단어가 비처럼. 3년 생일 카드 보냈고 줌 요청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화나신 줄 아니 가셨어. 나한테만 숨겼다. 가족밖에 안 알았다. 나는 비명 지르고 싶었지만 감사해요 라고. 이해의 바른 바보처럼. 며칠 후 온라인에 퍼졌다. 레딧 포스트, 지역 블로그. 파티 토스트 비디오, 엄마 눈물 닦는 가짜 할아버지. 캡션 이분 3년 전 사망. 가족이 아들로 연기 인터넷이 웃고 추측하고 찢었다. 댓글 안 봤다. 처음 20개가 날 파괴. 공범부터 나르시스트, 배은망덕. 30초 비디오로 이해한 척. 변호사 전화. 할아버지 변호사. 연락처 오래됐어. 유산 전부 내 거야. 집, 제과점 자산, 신탁, 모든 것 유일 수혜자 바닥 타일 봤다. 비밀 아니야. 가족들 몇 년 전 알았어. 대학 졸업 후 유언장 업데이트. 명확했어. 조각 맞춰졌다. 거짓말, 파티, 3년 침묵. 나한테 숨긴 거 사망 선언되면 내 거 그들은 살며, 돈 쓰며, 나 무시하며. 엄마 전화. 답변 원했다. 어떻게, 분노. 경찰 불렀어. 모욕. 삶 망쳤어. 여기 없었잖아. 아빠 잃는 게 어때? 너 떠났어. 가족 포기했어? 이제 영웅. 할아버지 어디?
뭐 했어? 권리 없어. 매년 방문 요청했어. 거절했어. 보호한 거야. 약한 모습 안 보이게? 조용히 가시길. 나는 웃었다. 부서진 웃음. 보호. 이용. 약탈, 끊음. 조사 천천히 빨라졌다. 진술, 인터뷰, 영장, 재무기록, 수색. 검시관 자연사 확인. 평화로운 잠, 독, 폭력 없음. 그 소리에 처음 울었다. 의심 없이 애도할 수 있어서. 하지만 사기, 사칭, 돈 접근, 3년 속임. 기소. 사망 미보고, 사기, 신분 도용, 금융 불법, 공모. 감옥 안 갔어. 집행유예, 감독. 삼촌도 협조로 유예. 나는 집, 자산 얻었다. 부유하지 않지만 그럴 만한 가치. 법원이 그들 쫓아냈다. 침묵으로. 사과 없음. 엄마 메모. 항상 안 번 거 가져가네. 싱크대에서 불태웠다. 첫밤 집에서. 할아버지 의자에 앉아 와인 열고. 다리 올리고. 나무 광택 냄새, 민트 유령. 집 만지며 걸었다. 계단 난간, 문틀에 내 키 표시. 주방 테이블. 침실 상자. 내게 편지 수십 통 보내지 않은 마지막 달들. 글씨 떨림. 런던 잘 지내? 자주 생각해. 엄마가 바쁘다고. 이해해. 자랑스러워. 충분히 말했길. 정원 좋아? 다람쥐 이기려 해. 내가 봤으면 침대에 앉아 울었다. 갈비 아프게. 공허한 슬픔. 사랑한 사람, 사랑받은 사람. 우리를 아끼는 사람들이 막은? 승리감 없음. 분노 없음. 그리움. 그 집에서 그의 기억 속 낯선이 아니었다. 실망 아니고 외부인 아니고 제자리. 부모, 수민과 말 안함, 문자조차. 밤에 가끔 경찰 부른 게 과도한가. 침묵했어야 하나. 잠든 게 깨우지 마. 다른 때 부족한가. 집 이제 내거 이사 생각. 민준이 직장 유연. 나도. 지하 제과 작업실 부름. 설탕 가루 별처럼. 재고 확인, 변형. 부서진 걸 온전하게. 아니면 팔아. 모르겠어. 하지만 비밀 너무 크다. 거짓 위험. 사랑할 사람들이 가장 깊은 배신. 그래서 물음. 경찰 부른 게 너무. 아니면 밀려난 평생 후. 나서기? 아직 모르겠어?